자, 시작부터 산화, 환원 딱 두 글자로 시작하는데, 이제 두 단어로 시작하는데요. 뭐 다른 파트였다면, 뭐 예를 들어서 지구과학이나 생물 파트였으면 뭐 그림이 나와서 얘네가 뭐고요, 얘네가 뭐고 구구절절 설명했을 텐데, 2학기 화학 파트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바로 시작해. 본론부터 들어갑니다. 산화랑 환원이라고 하는 반응이 있어요. 얘네는 반응을 부르는 이름이에요. 반응이라고 생각합니다. 반응의 한 종류인데 두 가지를 같이 묶어요. 산화랑 환원을 같이 묶을 겁니다. 산화는 환원 반응이 아니라 산화 환원 반응이에요. 옥시데이션과 리덕션이라고 해가지고 산화랑 환원 반응인데, 가장 먼저 우리는 이 두 개의 정의만 볼 거예요. 밑에 뭐 수소가 출입한다, 산화수가 어쩌고저쩌고 한다는 지금 당장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장 여러분들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학교에서 가르친다면 그때 그 학교별로 나눠서 다시 할 겁니다. 지금은 이 두 개만 볼 거고요. 가장 먼저 볼 거는 산소입니다. 산소. 옛날에는 산소가 물질이라고 크게 생각을 안 했어요. 그냥 얘가 있어가지고 뭐 불에 탄다, 얘가 붙어가지고 변한다. 그래서 산소라고 하는 녀석이 달라붙으면은 성질이 변하고, 산소라고 하는 녀석이 물질에서 떨어져 나가면 성질이 변하네. 그러면은 산소가 이동하는 것으로 우리는 화학 반응을 설명할 수 있겠구나 해서 산화환원이 처음 정의가 돼요. 그래서 산화환원의 정의가 맨 처음 산소로부터 시작합니다. 산소를 얻어, 물질이 산소를 얻어. 그럼 우리는 산화되었다라고 할 겁니다. 반대로 물질이 산소를 잃었어. 정확히 말하면 준 거지만 산소를 잃었어. 산소가 빠져나갔어. 그럼 우리는 이것을 환원이라고 할 거야. 자, 이렇게 해서 한 수백 년, 수십 년간 과학이 발전하다가 어느 순간부터 얘랑 얘는 우리가 산화환원 반응했던 거랑 똑같이 반응하는데 정작 산소가 움직이진 않네? 산소가 아예 없는데? 산소가 아예 없는데 산화환원 반응이 일어나네? 이게 말이 안 되잖아 하면서 시작해요. 그때까지 이제는 얘가 왜 똑같은 반응이 일어나는지 설명 못했어. 왜냐면 전자가 아직 발견되지 않았으니까. 근데 전자를 누가 발견했죠? 기억하는 사람 혹시? 중학교 과학생들이 얘기를 하고 넘어갔다면 기억할 수도 있고요. 톰슨이라고 하는 양반이 전자를 발견합니다. 음극선 실험 이런 걸 하면서 물질 속에는 전자가 들어있네. 전자가 들어있네. 이 전자가 들어있다라고 하면서 화학이랑 물리가 계속 발전하기 시작하는데, 전자라고 하는 녀석을 계속 연구하던 사람이 전자가 이동하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산화환원 반응이랑 똑같이 일어나네? 그럼 우리 이제 앞으로 산화환원 반응을 전자의 이동으로 설명을 해보자. 전자의 이동으로 설명을 해보자. 물질이 산소를 얻을 때 전자를 잃는 것이랑 똑같더라. 물질이 산소를 얻을 때 전자를 잃는 거랑 똑같더라. 반대로 전자를 잃어버리면 마치 물질이 산소를 얻은 거랑 똑같이 행동하더라. 그럼 우리는 앞으로 이제 전자를 잃어버리면 물질이 산화되었다라고 표현할 겁니다. 물질이 산화되었네? 그럼 이 친구는 전자를 잃어버린 거야. 반대로 전자를 잃는 녀석이 있으면 이 전자를 얻어가는 녀석이 있다. 반드시 있다. 전자를 얻은 녀석은 이제 환원되었다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두 개를 반드시 기억해 주세요. 산화되었다 하면은 산소는 얻었고요, 전자는 잃었습니다. 환원되었다라고 물어보면은 산소는 잃었고요, 전자는 얻었습니다. 지나가다가 물어봤는데 대답을 못하거나 그러면은 엄청나게 하드한 퍼니셔먼트를 체벌이란다. 벌을 주겠습니다. 벌을 주러 다니겠습니다. 부모님과 연락을 한다거나 하는 건 무슨 정도로 벌을 주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산화랑 환원이라고 하는 반응은 항상 반응물을 기준으로 합니다. 화학 반응이 일어났을 때 생성물이 아니라 반응물 기준으로 합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헷갈려 하는데 왜 헷갈려 하는지는 아직도 모르겠어. 왜? 어차피 우리가 재료를 기준으로 생각해야지 만들어진 거 기준으로 생각하면 안 되죠. 라면을 끓일 때 라면이랑 물을 생각해야지 끓여진 라면을 가지고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항상 반응물을 기준으로 해야 됩니다. 밑에 산화수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 읽어보세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은. 자, 하지만 얘는 중요하다. 볼드에다가 밑줄까지 돼 있죠.
산화제와 환원제. 자, 산화제랑 환원제는 뭐냐면, 자, 앞에서 우리가 산화랑 환원을 배웠죠. 산화제는 말 그대로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녀석이에요.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녀석이에요. 자, 우리가 여러 가지 무슨 제로 끝나는 것 중에 뭐가 있죠? 접착제. 접착제는 뭐 하는 녀석이에요? 그렇죠. 붙이는 거예요. 자기가 붙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붙게 해주는 거예요. 그럼 무슨 제로 끝나면은 다른 무언가한테 앞에 있는 것을 하게 만드는 녀석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 산화제니까 쟤는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는. 그럼 환원제는 얘는 환원시키는 거야. 누구를? 자기가 아니라 다른 물질을. 자, 그런데 앞에서 우리 했던 부분 중에 산화랑 환원은 항상 동시에 나타난다고 적혀 있죠. 바로 위에 적혀 있지 않나요? 산화랑 환원은 동시에 나타난다. 있어요, 없어요? 적혀 있어요, 없어요? 대답. 있어, 없어? 거기 위에 안 적혀 있어요? 물어본 거잖아. 안 적혀 있네요. 산화랑 환원은 동시에 나타납니다. 이따가 다시 얘기할 겁니다. 산화랑 환원은 동시에 나타나요. 동시에 나타나는데 산화되는 녀석이 있어야 환원되는 녀석이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산화제는 화학 반응에서 뭐가 될까요? 산화되었다. 2번 환원되었다. 산화제는 화학 반응에서 산화될까요? 환원될까요? 산화제는 산화 반응에서 환원될까요? 산화될까요? 왜 대답이 없죠, 다들? 어려운 거 물어봤나요, 혹시? 산화제는 환원되고요. 다시는 환원됩니다. 환원제는 산화돼요. 자, 그래서 밑에 있는 화학 반응, 두 가지 화학 반응에서 살펴봅시다. 이 산소의 이동으로 산화하는 반응을 한번 설명해 보자. 그래서 우리가 철광석을 재련할 때 어떠한 반응이 나타나냐면, 이 철광석 속에 들어있는 붉은색의 녹슨 철, 이것을 산화철이라고 하는데요. 산화철이라고 하는데, 이 산화철 안에서 철의 이온 상태에 따라 얘를 3라고도 부르고 2라고도 부릅니다. 이 친구의 이름은 산화철 3예요. 이 산화철 3를 누구랑 반응시키는 거냐? 이 일산화탄소랑 반응시키게 되면 생성물에서 순수한 철이 얻어지고요, 이산화탄소가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서 보니까 이 물질 속에, 각각의 물질 속에 들어있는 산소의 개수를 셀 수 있다 없다? 이 화학 반응에서 셀 수 있다 없다? 있다. 여러분들 5가 뭔지 알고 숫자를 읽을 수 있으면 산소를 셀 수 있습니다. 못 세지 않아요. 자, 산소를 세는 방법. 이 화학식에 5가 적혀있는 부분을 찾아주세요. 혹시나 해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설명하겠습니다. 화학식에서 5가 적혀있는 부분을 찾아라. 5가 적혀있는 부분을 찾아라. 찾았으면 그 뒤에 숫자가 몇 개 적혀있는지 읽어라. 얘는 뒤에 3개라고 적혀있네. 그럼 얘는 산소가 3개 들어있는 겁니다. 간단하네요. 그죠? 자, 그럼 똑같이 얘도 해봅시다. 일산화탄소 안에는 5가 적혀있는 게 하나 있고요. 뒤에 숫자가 없으니까 얘는 1개예요. 자, 그런데 전체 반응물에서 산소가 일산화탄소가 가지고 있는 산소가 1개가 아니에요. 우리는 일산화탄소의 개수까지 곱해줄 겁니다. 그래서 반응물을 기준으로 할 때 이 친구의 종류에 몇 개가 들어있는지가 아니라 이 친구가 반응할 때 총 몇 개의 산소가 들어있는지, 총 몇 개의 산소가 들어있는지 체크를 하세요. 자, 생성분례 똑같이 해봅시다. 철에는 산소가 없죠. 5라고 적혀있는 부분이 없으니까 0이에요. 그래서 3개 있었다가 산소가 0으로 3개 줄어들었네요. 그렇죠? 철은 산화철에서 얘는 산소의 수가 3개 줄어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이산화탄소는 보니까 뒤에 숫자 2가 있네. 그럼 2개고 여기 앞에 3개가 있으니까 3 곱하기 2, 6개네요. 6개. 6개면은 원래 3개에서 몇 개가 늘어나는 거야? 3개가 늘어나는 거야. 그러면은
세계 일산탄소에서 산소는 3개 늘어났네요. 그러면은 여기서 산화철은 뭐 됐죠? 산소의 개수가 줄었으니까 산화철은 환원된 거예요. 자, 이 일산화탄소는 뭐 됐어요? 산소의 개수가 늘었으니까 산화된 거예요. 철강석은 철강석을 표현했는데 산화철은 산소의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환원된 것이고요. 일산화탄소는 산소의 수가 증가했기 때문에 산화되었다. 자, 여기서 산소를 얻는 물질이 있으며 산소를 잃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동하는 양이 같죠? 플러스 3과 마이너스 3 이동하는 양이 같습니다. 산소가 얻는 물질이 있으면 잃는 물질이 있다. 즉 다시 말해서 산화와 환원은 항상 동시에 나타난다. 이것을 산화환원의 동시성이라고 합니다. 앞에서 이거 나 적어놓은 줄 알았는데 이게 뒤에 적혀 있었네. 미안해요. 자, 마지막으로 산화제랑 환원제. 환원된 녀석은 상대방을 뭘 시켰어요? 산화를 시켰으니까 산화제고요. 산화된 녀석은 상대방을 뭘 시킨 거야? 환원시킨 거야. 그래서 이 친구는 환원제다. 기억해 주세요. 다 됐으면은 밑에 넘어갈게요. 전자의 이동으로 설명해 봅시다. 이 전자의 이동으로 설명하는 거는 사실 조금 어려워 보일 수 있어요. 어렵기도 하고요. 근데 어려워 보이는 것보다는 쉽습니다. 개념은 어려워 보이는 거에 비해서 쉬워요. 문제는 어렵지만 개념은 엄청 어렵지 않습니다. 얘네가 전자의 이동으로 산화환원반을 설명할 건데 전자가 이동하면 우리는 뭔가가 생겨난다는 걸 알죠 이제. 전자가 이동하면은 둘 중 하나야. 양이온이 생기거나 음이온이 생겨. 자, 양이온은 전자를 뭘 한 애들이에요? 전자를 잃은 녀석들이에요. 그쵸? 자, 음이온은 전자를 뭐 한 녀석들이에요? 전자를 얻은 녀석들이에요. 자, 이거는 우리가 1학기 내용 했던 거예요. 맹리의 산화환원 정의, 전자의 이동으로 설명한 거 다시 볼까요? 산화는 전자를 뭐 한 녀석들? 전자를 뭘 한 녀석들이 산화된 거야? 양이온이 되는 녀석들은 산화되는 겁니다. 다시 양이온이 되는 녀석들은 산화되는 겁니다. 양이온이 되는 녀석들이에요. 양이온에서가 아니라 양이온이 되는 녀석들은. 자, 그러면 음이온이 되는 녀석들은 뭐 되는 거야? 안원되는 거야. 즉 우리가 이 화학 반응에서 누가 양이온이 되고 누가 음이온이 되는지 알아낸다면 누가 산화되고 누가 환원되는지 파악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 가장 간단한 대표적인 예시 중에 1쪽 알칼리 금속의 나트륨과 17쪽 할로젠 원소의 염소 두 녀석이 반응해서 염화나트륨을 생성하는 반응을 한번 살펴보자. 두 개의 나트륨 원자가 한 개의 염소 분자와 그냥 건조하고 차갑고 빛이 들지 않는 차가운 곳에서 격렬하게 반응해서 두 개의 염화나트륨 결합 물질이 만들어졌다. 염화나트륨이 되었다. 자, 이때 1쪽 원소인 나트륨은 원자과 전자가 몇 개였죠? 1쪽 원소인 나트륨은 원자과 전자가 한 개였죠. 그래서 내가 얘네를 안정해지기 위해서, 화학적으로 안정해지기 위해서 전자를 뭐 한다? 전자를 버린다. 전자를 버렸어요. 근데 나트륨이 두 개니까 곱하기 2를 한 거야. 두 개의 전자를 버렸어. 자, 나트륨은 두 개의 전자를 잃고 양이온이 됐네요. 그쵸? 자, 그리고 이 두 개의 전자가 사라지지 않는다. 어디로 가냐? 염소 분자가 나는 원자과 전자가 7개라 지나가는 전자를 보면 가져가고 싶어짐 하면서 전자를 가져가요. 지나가는 전자를 보고 전자 앞에서 음이온이 됩니다. 두 개의 음이온이 돼요. 전자를 잃은 나트륨은 양이온이 돼서 산화된 거고요.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된 염화이온은 전자를 얻어서 환원된 겁니다. 즉 나트륨과 염소 분자의 반응에서 누가 산화되었다? 나트륨이 산화되었다. 누가 환원되었다? 염소 분자가 환원되었다. 그래서 얘를 좀 더 간단하게 보는 방법이 하나 더 있는데 보통 금속의 경우 산화되고요. 비금속의 경우 환원됩니다. 금속의 경우 산화되고요. 만약에 어떤 물질이 반응해서 이온 결합 물질이 돼. 근데 금속과 비금속의 반응이네. 그럼 금속은 산화된다 생각하면 되고 비금속은 환원된다라고 해주면 돼요. 금속은 산화되고 비금속은 환원된다. 자, 결론. 모든 산화하는 반응은 전자이동으로 설명할 수 있다. 전자이동으로 설명할 수 있다. 왜? 산소랑 금속이랑 반응하는 거 생각해 봅시다. 예를 들어서 마그네슘과 산소가 반응하는 거 생각해 봅시다. 자, 그러면은 두 개의 산화 마그네슘이 형성돼. 마그네슘 입장에서 마그네슘은 산소가 늘었죠. 그럼 얘는 산화된 거야. 근데 산소의 이동으로 설명하려면 산소가 무엇이 됐는지 설명해야 되는데 자기 자신이 감소할 수는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전자 이동으로 설명할 겁니다. 마그네슘은 산소로부터 전자를 산소를 뺏겨가지고 전자를 뺏겨서 양이온이 되죠. 플러스 2의 양이온이 됩니다. 그럼 얘는 산화된 거네요. 얘는 어떻게 돼요? 전자를 두 개 얻죠. 그럼 얘는 환원된 겁니다. 즉 앞에서 산소의 이동으로 설명했던 것들도 전부 전자의 이동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산소라고 하는 물질 좀 특별한 게 얘는 주변 물질에서 전자를 되게 잘 가져옵니다. 전자를 잘 가져오려고 하는 성질이 있어요. 나중에 여러분들 2학년 과목을 듣게 되면은 전자 친화도라고 하는 개념을 배우게 될 텐데 얘가 전자랑 되게 짱친해요. 전자랑 되게 짱친해. 너네가 갖고 있는 전자가 너네랑 노는 것보다 나랑 노는 게 더 좋대. 그래서 나랑 같이 노는 거야. 너네 전자 대신 나랑 노는 겁니다. 전자가 뺏기는 거죠. 너네는 산화된 거고 쌤은 환원되겠네요. 자, 산소는 주변 물질로부터 전자를 빼앗으려고 하고 전자를 얻고 산소는 환원되고 물질은 전자를 잃고 산화된다. 자, 이렇게 하면 개념은 끝이에요. 이제 사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연과 인류 역사에서 중요한 산화 환원 반응이 3개 있고요. 완자에는 플러스 1개 더 있습니다. 그래서 4개의 산화 환원 반응이 있어요. 근데 쌤은 일단 광합성 그리고 철의 재련 마지막으로 화석 연료 연소 이 3가지를 일단 중점적으로 할게요. 자, 광합성이 뭐냐? 우린 알아요. 식물세포의 연록체에서 비대너지로 포도당과 산소를 만드는 반응이야. 그쵸? 중학교 2학년, 3학년 때도 배웠고 1학기 과목에서도 배웠고 이제 2학기에서도 한 번 더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생각해 봅시다. 산소가 만들어진다는 얘기는 여기 물질들 가운데 산소의 개수가 변하는 녀석이 있다는 얘기예요. 12개, 산소가 지금 12개 나오는 거잖아. 즉 쟤네가 가지고 있는 애들 중에 산소의 개수가 변한다는 얘기야. 그럼 얘는 다시 말해서 뭐다? 광합성은 산화환원 반응입니다. 산소의 개수가 이동하는 산화환원 반응입니다. 물론 실질적으로 세보면 산소가 몇 개 이동했는지 세기 좀 애매하긴 해요. 근데 해봅시다 일단. 자, 앞에서 했던 거 그대로 이산화탄소에 들어있는 산소의 개수를 세수면 12개입니다. 물 분자의 경우는 6개고요. 탄소를 기준으로 생각해 봅시다. 탄소를 기준으로. 탄소 6개가 들어있는 포도당에서는 이 친구가 포도당인데 포도당 용어로는 글루코스 맞을 겁니다. 아니면은 뭐 유튜브 댓글로 누가 달아주겠죠. 자, 포도당은 탄소가 6개, 수소가 12개, 산소가 6개예요. 즉 6개 감소했네요. 자, 그 다음 봅시다. 물 분자에 들어있는 산소의 개수는 6개예요. 그런데 산소 분자가 되면서 산소가 12개로 늘어납니다. 좀 애매하긴 하지만 어쨌든 늘어난다고 봅시다. 자, 이산화탄소는 산소의 개수가 줄어들었어요. 그렇죠? 아닌가요? 세보면 줄어들었네. 그럼 얘는 환원된 거야. 이산화탄소는 환원되었습니다. 뭐라고? 이산화탄소는 뭐 됐다고? 환원되었다. 자, 물은 어떻게 됐어요? 조금 이상하긴 하지만 물은 산소의 개수가 증가했어요. 얘는 산화되었습니다. 물은 산화되었어요. 왜 얘가 산화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거 애초에 다른 물질 아닌가요? 산소의 기준으로 셀 수 없는 거잖아요 라고 물어본다면 사실 그게 맞아요.
근데 전자 이동으로 설명할 수 있다고 했으니까 이산화탄소가 환원되었으면 누군가는 산화되어야 될 거 아니야. 물이 산화된 겁니다. 그래서 쌤이 그 밑에다가 이제 앞장에 있는 산화환원 정의에다가 밑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은 산화수라고 하는 녀석이 있고 수소의 이동으로도 설명을 하고 있어요. 수소가 빠져나가면은 뭐 된다? 산화된다라고 하고 있어요. 수소가 빠져나가면서 산화된 겁니다. 자, 뭐 화학 반응은 이 정도면 됐고요. 그렇게 길게 설명할 것 같고. 자, 광합성이 미친 영향. 일단 광합성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설명하는 게 첫 번째 첫 번째 파트예요. 어떻게 시작됐냐? 남세균이라고 하는 새로운 어떤 생물이 나타나는데 이 생물은 안에 염록체가 들어있어서 광합성을 할 수 있더라. 그래서 이 친구들 때문에 산소가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공기 중으로 정확히는 물 속으로 산소를 내뱉기 시작합니다. 그 전까지는 산소를 만들어내는 생물이 존재하지 않았어. 산소를 만들어내는 생물이 등장합니다. 자, 그럼 이제 생물들은 대부분 원시 바다, 물 속에 있어요. 수권에 있습니다. 수권에. 우리가 예전에 그런 이제 고난이도 문제 중에 생물권 영역이 지금 이렇게 지금 존재하고 있는 상태예요. 원시 바다에서. 생물권의 영역이 수권에만 있어. 즉 모든 생물이 수권에만 있어. 이 상태에서 그럼 물 속에 있는 거 아니야, 생물이? 근데 물 속에서 지금 뭘 만들어내고 있는 거야? 산소. 그렇죠? 지금 여기 안에서 지금 산소를 뽀글뽀글 만들어내고 있어. 그랬더니 지구의 가장 풍부한 원소인 철과 산소가 반응해서 산화철이 됩니다. 바다가 붉은색으로 변해요. 자, 철이 전부 산화되고 나서 남은 산소들이 생겨나요. 잉여산소가 나타납니다. 얘네들 물속에 아무리 산소가 녹아봤자 최대로 녹을 수 있는 건 정해져 있다. 용희도라는 게 있죠. 산소가 대기 중으로 방출돼요. 그럼 어떻게 돼? 공기 중에 산소가 별로 거의 없었는데 산소의 농도가 증가하겠네요. 점점 산소의 농도가 증가합니다. 산소의 농도가 점점 증가해요. 여러분들 무슨 분압 그래프, 압력 그래프, 기압 그래프 이런 거로 나오기 좋아요. 산소의 농도가 증가하고요. 자,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산소호흡, 즉 세포호흡으로 에너지를 얻는 생물이 출현하기 시작해요. 즉 마이토콘드리아가 세포 안으로 들어와서 이 친구들이 세포호흡을 하기 시작합니다. 물론 엄밀히 말해서 마이토콘드리아가 언제 어떻게 들어갔다 그거를 설명하기는 어려운 부분이긴 해요. 근데 쌤도 정확히 알지 못합니다. 네, 마이토콘드리아라고 하는 녀석이 등장하면서 그런 개념들이 등장하면서 이 친구들이 에너지를 얻기 시작해요. 산소를 이용해서. 그럼 얘네들은 이제 포도당이나 다른 생물들이 만들어내는 물질을 먹고 산소랑 반응시켜서 열 에너지를 만들고 ATP를 만들어내고 생존에 유리하게 됩니다. 그 다음 생물과 별개로 공기 중에 산소가 이제 점점 농도가 증가하다 보니까 성층권에서 산소랑 자외선이랑 반응하고 뭘 하고 했더니 산소가 깨지면서 산소 원자가 만들어졌다가 산소 원자랑 산소 분자 결합해서 산소 원자가 3개 들어있는 오존이 만들어지기 시작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오존층이 만들어집니다. 자, 오존층이 만들어지면 어떠한 일이 발생하냐? 오존층은 태양의 자외선을 흡수해요. 즉 차단해요. 지상으로 내려오는 따가운 햇빛을 차단해요. 햇빛을 차단하는 거 맞죠? 자외선을 차단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물속에 있는 생물이 영역을 확대합니다. 직권으로 확대합니다. 즉 육상으로 진출한다. 이 얘기예요. 이것이 광합성이 미친 지구 역사의 영향입니다. 그리고 지질시대 파트에서 한 번 더 할 거예요. 자, 세포호흡이랑 한번 비교해 봅시다. 세포호흡은 포도당을 산소랑 반응시켜서 이산화탄소와 물 그리고 열 에너지를 얻는 반응이야. 자, 앞에서 광합성은 산화환원 반응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 광합성을 뒤집은 세포호흡은 산화환원 반응이다? 아니다? 이다? 아니다? B or not B? 맞아요? 아니에요? 정답은 둘 중 하나예요. 대답. 대답할 때까지 안 넘어가. 아니다. 아니에요. 또 한 명 더. 나다 싶으면 합시다. 쌤이 지정하기 전에 합시다. 대답하는 거나 질문하는 거를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금 미리 여러분들 이런 거 익숙해져야
대학교 가서도 이쁨 받고 사랑받습니다. 저는 대학교 안 갈 건데요 하는 학생이 있다면 그러면 왜 선생님 수업을 굳이 들을 필요가 없나? 그렇죠? 자, 사랑하는 반응입니다. 얘도 사랑하는 반응이에요. 자,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죠. 앞에서 광합성이 산화하는 반응이다라고 했어. 산소 이동으로 설명하긴 했지만 광합성이 산소 이동으로 설명했어요. 자, 광합성에서 누군가 산소를 얻었고 누군가 산소를 잃었어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산소를 얻은 녀석을 반대로 해보면 산소를 얻은 녀석은 반대로 보면 산소를 잃어요. 그렇죠? 산소를 잃은 녀석은 반대로 보면 산소를 얻어요. 그럼 이건 뭔 말이야? 산화하는 반응입니다. 자, 이 친구는 산화하는 반응이고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는 게 애초에 산소가 지금 여기로 달라붙는 거기 때문에 산화하는 반응입니다. 자, 광합성은 영록체에서 일어나고 세포호흡은 마이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납니다. 광합성은 에너지를 흡수해서 나타나는 동화작용, 흡열 반응이고요. 세포호흡은 에너지를 방출하는 발열 반응, 이화작용입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철의 재련. 철의 재련이 많고 많은 과정 중에서 철의 재련이 굳이 들어간 이유, 여러분들은 혹시 짐작이 되시나요? 왜 철의 재련이 들어가 있을까요? 여러분들 그 교육 과정에 하필 교육 과정 2학기 과목에 하나하나 파트에서 왜 철의 재련이 굳이 들어가 있을까? 다른 건 모르겠는데 철의 재련이 굳이 들어간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본 적 있을까요? 철의 재련이라고 하는 거는 정확히 말하면 뭘 하는 거예요? 좀 적어놓은 거 그대로 읽는 건 똑같아요. 순수한 철을 얻는 거죠. 간단히 말해서 철을 만들어내는 직업들이 있어요. 그렇죠? 철공소라든지 그다음에 철강업이라든지 그런 녀석들이 있죠. 한때 잘 나갔었죠. 대한민국이 그런 걸로.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뭐 포스코나 이런 데서 잘 나갔었죠. 현대제철 뭐 그런 데서. 즉 뭐 여러 가지 정치적인 이유가 있긴 하지만 그때가 좋았지 하면서 한 번 더 추억을 곱씹어 보자는 의미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 확실하지 않고 오피셜은 아닙니다. 자, 철의 재련. 산화철에서 산소를 제거해서 순수한 철을 얻는 과정이고요. 철광석이라고 하는 물질 속에 산화철이 들어있어요. 철광석의 100%가 산화철이 아니라 철광석이라고 하는 규산염 기반 광물 물질에 산화철이라고 하는 녀석이 들어있어. 자, 그럼 녹슨철을 이제 우리가 녹슨철을 이용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순수한 철을 얻어낼 거야. 어떻게 하냐? 코크스라고 하는 일종의 굉장히 깨끗하고 맑은 숯을 이용해서 산소를 제거할 겁니다. 그 과정이 1번과 2번이에요. 여기가 1번과 2번입니다. 3번은 사실 중요하지 않아요. 석회석을 이용해서 불순물을 제거하는 과정이 3번이에요. 그리고 얘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외울 필요도 없고요. 내가 고난이도 문제 풀겠다 해도 굳이 풀어도 달라지지 않는다는 말이 있어요. 왜 중요하지 않냐면 얘는 산화하는 반응이 아니거든요. 얘는 산화하는 반응이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하지 않아요. 그렇다는 얘기는 반대로 위에 있는 두 개는 산화하는 반응이다. 자, 코크스는 도가니 속에서 코크스는 산소랑 반응해서 풍부한 산소랑 반응해서 일산탄소를 만들어냅니다. 일산탄소를 만들어내요. 이산탄소가 아니라 일산탄소가 포인트예요. 자, 일산탄소는 주변에 있는 물질로부터 산소를 굉장히 잘 빼앗아오는 물질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뭐냐? 얘는 산화되기 되게 쉬운 물질이에요. 반대로 말하면 상대방을 환원시키는 물질이에요. 즉 환원제예요. 강력한 환원제로 작용합니다. 누가? 일산탄소가. 그럼 그러한 일산탄소가 산화철 3에 들어있는 산소를 뭐 한다? 산소를 빼앗아 온다고. 그래서 일산탄소는 산화되고요. 산화철은 환원됩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순수한 철을 재련하는 이유는 자연에서 철은 산소랑 결합해서 부식, 즉 녹슬어 있는 상태로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얻어내야 되는 도구들은 산소를 제거해서 사용해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영양, 철기 시대, 청동기 시대 이후로 철기 시대가 도래했고요. 엄청 옛날이죠. 그다음에 산업혁명. 그 전까지 쭉 길고 얇게 이제 명맥을 이어가다가 철기라고 하는 것들이 산업혁명 시대부터 이제 철기를 좀 더 폭발적으로 사용하기 시작합니다. 철을.
그럼 어떻게 폭발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냐? 얘네 만들려면 코크스랑 철광석을 뭐 뜨겁게 달궈야 된다는 소리인데 굉장히 높은 온도와 열이 필요하다는 얘기네. 그럼 그 열은 어디서 얻을까? 바로 화석 연료의 연소. 자, 화석 연료라고 하는 것은 화석이 연료가 된 거예요. 생물의 유해가 땅속에 묻혀가지고 화석이 되었다가 뭐 되었다가가 아니라 어쨌든 땅속에 묻혀서 얘네가 오랜 작용을 거쳐 생성된 물질이 화석 연료예요. 연료로 쓸 수 있습니다. 얘네들은 탄소와 수소가 주성분이에요. 자, 이런 화석 연료는 공기 중에 있는 산소랑 빠르게 반응시켜가지고 바로 열고 연소, 불을 내가지고 이산화탄소랑 물을 생성하면서 많은 양의 열 에너지를 방출한다. 불을 내가지고 자, 화석 연료를 산소랑 반응시켰더니 이산화탄소랑 물이랑 열이 발생하더라. 자, 영양. 과거 인류는 이 불, 연소 반응에서 발생하는 열 에너지랑 빛, 다시 말해서 불을 이용해서 생존을 이어나갈 수 있었다. 두 번째, 오랜 시간이 지나고 나서 화석 연료를 에너지원으로 하는 증기기관차의 발명으로 산업혁명이 일어날 수 있었다. 산업혁명, 운송혁명, 여러 가지 혁명들이 일어나면서 폭발적으로 인류의 기술적 한계, 그다음에 뭐 여러 가지 한계를 뛰어넘기 시작했죠. 좋은 점만 있는 건 아닙니다. 여긴 빠졌지만 대기 환경 오염도 들어갈 수 있겠네요. 그다음에 우리 주변에 산화하는 반응입니다. 전부 다 하진 않을 거예요. 근데 이거 하고 나면 1교시가 아마 끝일 텐데. 수소 연료전지 조금만 얘기할게요. 수소 연료전지, 수소랑 산소랑 반응해서 물이 생성됩니다. 어렵지 않죠. 물의 전기 분해를 거꾸로 하면은 수소랑 산소가 반응해서 물이 만들어지는 거네요. 잠깐만, 우리가 방금 내가 뭐라 했죠? 물의 전기 분해를 거꾸로 하면 되겠죠? 자, 물의 전기 분해는 두 개의 물 분자에 전기 에너지를 투입해서 두 개의 수소와 산소 분자 한 개를 만드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내가 이 과정에서 에너지를 넣어 주었다면 반대로 두 개의 수소 분자랑 산소 분자 하나가 물을 만들어내는 과정에서는 에너지가 발생하겠네요. 에너지가 발생합니다. 그때 발생하는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이 바로 수소 연료 전지예요. 즉 물의 전기 분해의 역순이 수소 연료 전지입니다. 수소 연료 전지의 이용, 말 그대로 배터리를 이용해야 되는 곳, 자동차, 우주선. 굳이 설명 안 할게요. 자, 그 밖에 산화하는 반응입니다. 전부 다 알면은 좋고요. 모르면은 아세요 그냥. 아시고 넘어가세요. 아시겠나요? 철의 부식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음식물의 부패, 지방, 단백질 등등등이 산소에 의해서 산화되면서 특유의 냄새가 나며 맛이 변한다. 곰팡이가 피는 것뿐만 아니라 그냥 애초에 곰팡이가 안 피더라도 맛이 변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공기 중에 산소랑 반응해서. 자, 과일의 갈변. 과일이 갈색으로 변합니다. 공기 중에 산소랑 반응해가지고. 왜 반응하냐? 과일 속에는 이제 폴리페놀이라고 하는 항산화 물질이 되게 풍부히 들어있는데 얘들이 반응하면서 퀴논이라고 하는 물질을 만들어내고요. 퀴논이 결합하면서 멜라닌이라고 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색소를 만들어냅니다. 근데 구구절절 길게 설명하는 건 재미가 없죠. 넘어갑시다. 자, 철가루 순환로. 철이 녹슬면서 에너지를 방출해요. 그런데 철의 부식은 애초에 좀 천천히 일어나요. 얘를 좀 빠르게 반응시키는 게 손나노다. 부식을 좀 빨리 일으키면은 부식을 빠르게 일으키는 게 손나노다. 자, 표백제. 생각하겠습니다. 불꽃놀이 폭죽. 불꽃놀이는 좀 얘기해보고 싶은 게 좀 많은데 다 하진 않을게요. 그냥 연소, 불. 자, 불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산소랑 무언가가 반응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산화하는 반응이다. 불은 산화하는 반응이다. 두 번째, 금속의 불꽃 반응. 이거 있죠. 산화하는 반응이다. 금속이 특유의 이온 상태, 뭐 Na, 나트륨은 나트륨 플러스가, Na 플러스가, 불이는 CO2 플러스, 불이 이온이 되면서 특유의 색을 나타냅니다. 이 이온들은, 금속의 이온들은 이온의 전하량에 따라서 특유의 색을 가져요. 대표적인 것들이 이제 불이 이온의 청록색, 초록색, 파란색, 그 다음에 철 이온, 산화철 3, 즉 Fe, 3 플러스는 붉은색을, Fe2 플러스
전하량이 2인 철의 이온은 검은색, 푸른색을 띱니다. 이 친구들의 전하량에 따라 색이 달라요. 그래서 불꽃 반응에서 색이 여러 개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이 금속의 이온 전하량 때문이다. 리튬 배터리, 자동차 배기관속의 촉매 장치, 반딧불이의 불빛, 고려천자 등등등등등 여러 가지 예시들이 있습니다. 이 녀석들이 전부 산화환원 반응입니다.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부분들이 몇 가지 있는데 뭐 색이 변한다거나 성질이 변한다거나 맛이 변한다거나 이런 것들을 보니까 대부분 산화환원 반응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유추할 수 있겠네요. 질문. 쉬지 않을 거예요. 그냥 질문 있는지 물어본다. 질문 없나요? 잠시만 영상 잠깐 끄자고.